네, 그러면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오늘의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인광지구, 송담 및 현화지구와 더불어 평택항의 배후 신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화양지구에 인접해 있는데요. 평택 화양지구는 평택시 일원을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 진행으로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 대규모 부지 개발을 통해 5만여 명이 거주하는 또 하나의 신도시로 거듭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 또한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택시는 도로교통망도 우수한 지역입니다. 평택은 수도권과 수도권 이남 지역을 잇는 교통중심지로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가 모두 지나고 거기에 평택 제천 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완벽하게 갖춰져 수도권의 핵심 자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토지 주변으로 평택선 창내역이 건설 예정되어 있어 미래 가치 또한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평택의 부동산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군 부대 이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고덕 국제신도시까지 더해지면서 인구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양한 개발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의 토지입니다. 네, 저희 네트워크에서도 많이 만나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평택에 대한 기대치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주는 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자, 경기도 평택엔 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왜 좋다고 하는 건지 지금부터 좀 들여다볼게요. 자,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의 토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요 정보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포승 평택선이었죠. 포승에서 평택구 평택까지 이어지는 포승 평택선이 이제 내년에 개통할 예정인 창내역에 인접해져 있는 토지입니다. 전체 면적은 2,001평방미터 중에서 1,090평방미터를 말씀드리고요. 용도는 농림지역입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져 있고요. 매매가는 2억 8,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토지 특징도 살펴주실까요? 네, 토지는 지금 성토가 되어져 있어서 지금 전으로 이용이 가능한 그런 곳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수도 시설이라던가 전기 시설, 또 농막 시설 등을 좀 설치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저희가 만들어지는 움직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전 상태이고 또 하우스를 놓거나 또 농막을 놓으면 이용 상태가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이 가능한 그런 전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로에 인접해져 있기 때문에 필지의 경우에는 대출도 같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평택선 창내역에서 한 200m 거리에 인접해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역세권 개발 계획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토지로 개혁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지, 그런 모양새의 토지입니다. 네, 지목은 지금 전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사진으로 보셨다시피 주변 시야가 탁 트여 있는 그런 토지, 땅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도로에도 가까운 곳이고 무엇보다도 이 위치가 굉장히 유리하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입지 여건상으로 상세히 또 설명을 드릴 테지만 창내역이 들어서는 곳 바로 200m 앞에 정말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치에 대한 기대감,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나오는 곳이죠. 자, 그러면 입지와 호재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 상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단거리 오성면에 있는 단거리 토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택의 서평택과 동평택의 정 가운데 있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동평택에 있는 지제역이 개통해서 지금 현재 역세권 개발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또 서해안 복선 전철이 이제 안중 KTX로 확정이 되면서 안중역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 초에 개통을 확정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안중역 같은 경우는 지금 58만 평 정도가 지금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안중과 또 지제 가운데에 있는 오성면 창내역이 같이 안중역과 같이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중심에 있고 또 구평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평택역과도 거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서평택과 동평택, 그다음에 그 평택 구도심의 트라이앵글 속에 가장 정중심에 있는 그런 역이 내년에 개통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역에서 한 200m 정도의 입지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한 28만 평 정도의 도시계획이 좀 태워져 있는데 거기에 편입될 경우에는 신도시, 도시급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계획 속에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고덕북지 신도시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죠. 한 6만 호 정도의 한 15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고 계속해서 뭐 그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어떤 가격대가 뭐 상종가를 계속 치고 있기 때문에 고덕 신도시의 위상이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브레인시티 또한 지금 개발이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가 지금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분교가 아니라 본교의 개념으로 지금 이전 들어설 계획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 계약학과가 2024년부터 운영할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가면 공사가 굉장히 진척되고 있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브레인시티의 어떤 들어설 학생이라던가 연구 인원 또 거기에 들어설 수 있는 조그만 신도시급의 인원까지 합친다면 브레인시티만 하더라도 사실은 평택의 한 호재를 장악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주대학병원이죠. 아주대학병원과 또 투게더 홀딩스 컨소시엄이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한 500병상 이상의 그런 규모로 병상이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동평택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평택시 안에서도 굉장히 큰 대형 병원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최종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제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계획들이 한참 진행 중에 있고 뭐 삼성전자의 뭐 다른 투자라던가 또 뭐 단계별 어떤 진행 상태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동평택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거울로서 서평택의 진행도를 보신다면 이제 안중역의 개통이라던가 또 같이 따라오는 창래역의 개통 등을 통해서 새롭게 들어서는 역의 개통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신다면은 이쪽에 같은 입지와 호재가 같이 아우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미군 부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이전함에 따라서 많은 이슈들도 뿌리고 다녔고 지금은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여의도 5배, 여의도의 한 5배 정도의 규모죠. 15만 킬로미터 평방미터 정도가 되는데요. 최대 한 8만 5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고 군무원 말고도 이와 관련된 그 인원들까지 합하면 거의 한 20만 규모가 이 평택 그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들어서고 있는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입지에서 동평택과 또 새롭게 들어설 또 포승 국가산단이라든가 이런 가운데 입지에 있는 창래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중심으로 좀 보게 될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오성 단거리 같은 경우는 도드리 게이트에서 들어설 수 있는 그 대교와 바로 맞닿아져 있기 때문에 오성 강변 뚝방 르네상스 산업도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창내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문화의 거리,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로 조성이 되어져 있고 자전거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평택시에서도 지금 이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지원과 어떤 활약도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뭐 수양버들 숲 피크닉장이라던가 또 시민들이 조금 쉴 수 있고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신도시와 산업단지 속에서 좀 그 자연적인 생활들과 문화 공간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재창출하려고 노력 중인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안중역이 개통한다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SRT인 지제역과 또 안중역 KTX죠 확정이 되면서 강북과 강남을 연결할 수 있는 동평택과 서평택의 한 두 축이 새롭게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실은 올 연내에 개통 예정에 있었지만 조금 늦어져서 내년 초에는 개통이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포승 국가산단이죠. 포승 국가산단과 구평택으로 들어가는 포승 평택선의 지루인 요 단계별 공사도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안중역에서 지금 창래역까지의 역사가 안중역 개통과 더불어서 내년에 같이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철도망의 개선들은 사실 인구의 유입이라던가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산업체의 도시 계획 속에 하나의 일환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강남역이 지금 하루 이 유동 인구가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 규모처럼 주변의 어떤
역사들이라던가 또 유동인구, 또 정주 인구들의 그런 파악을 해서 자꾸 지류라던가 이런 역들을 편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역이라던가 주변에 있는 도시, 철도, 또 도로들의 신설 등은 이 도시가 얼마만큼, 이 땅이 얼마만큼 도시계획 속에서 크게 팽창할 수 있는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거 여러분 뭐 평택역은 알고 계시죠? 평택역과 지제역 여기서 옆으로 조금만 나오시면 이제 창내 역사가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코앞에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평택을 둘러싼 수많은 호재들, 즉 평택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는 자족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곳이죠. 고덕 국제신도시와 평택 미군기지 사이에 위치한 곳입니다. 자, 그러면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의 토지, 지금부터 가격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격 전략 어떻습니까? 네, 경기도에서 역사가 이제 개통할 예정에 있으면서 역사 200m 안쪽에 도시계획에 편입될 수 있는 그런 토지이면서 100만 원 미만의 토지를 참 찾기 힘든데요. 창내역에 있는 이 토지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위치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택선 창내역이죠. 내년에 개통할 예정에 있고요. 창내 역사에서 한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전체 면적 한 2,001평방미터 중에서 1,090평방미터 정도를 소개해드리고요. 용도는 농림지역이고 전 상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매매가는 2억 8,500만 원입니다.